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 공직선거법상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이라는 자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뭐였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날린 겁니다. 삭제한 겁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죄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재명이가 10월 15일 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게 바로 혐의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재명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누구의 배경이 작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 법리적으로 정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말 타당한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비주류였고 이 당의 지원이 없었고 원내 기반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신의 사제이자 종이자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일극 체제의 수령과 같다는 평가를 받는 정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 공고했던 이 이재명 리더십에도 금이 가고 있다. 물론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저기 실금이 가고 있다는 그런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또는 이재명이가 아직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또는 이 이재명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그런 개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으로 다수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그들로부터 각종 문자 테러니 이런 것들 갖다가 받기 싫다. 그들의 어떤 감시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이재명이를 누가 봐도 이재명이를 위한 듯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를 날려버리는 삭제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선고받는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라는 건 이재명이를 가리킵니다. 이 대표가 선고받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이 면소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면소. 왜냐면 당연하게도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무슨 법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시험을 쳐서 그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런 형사재판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많이 해봤지만 형사소송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면소라는 이런 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연배가 저보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거나 처음 접하시거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면소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거는 갖다가 형사소송법에 나온 거고 이 형사소송법 외에도 형법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허위사실 공표를 날린다. 그러면 이재명한테 뭐가 유리할 것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법이 바뀐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받은 거는 효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일단은 형법 제1조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조문이 나오는데 1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거기 해당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게 결정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2항 뭐라 나와 있냐면 범죄 후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했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1심에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물론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범죄 당시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그 2021년과 2022년 대선 과정,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날려버리는 그 개정안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이게 국회에서,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법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 과거의 그 법률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개정 후에 새로운 법률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물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8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무슨 수로 이거 통과시키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온갖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날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이런 것들 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2027년 대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날려버리면 이재명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2027년 대선까지 지금 사법 리스크, 현실화될 사법 리스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만 그 재판,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써왔던 재판 지연 전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연시킨다면 여러분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위사실 공표마저 날려버린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려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극체제의 그 가장 최첨단의 꼭지점 노릇을 계속해 가면서 이 차기 대권을 노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속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실현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형사소송법에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면소라는 게 나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뭐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2, 사면이 있을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이게 범죄라고 할 경우에 그 뒤에 법령이 바뀌는 겁니다.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 폐지됐을 때,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졌을 때, 그로 인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되냐면 면소다 그 말입니다. 면소. 면소가 대체 뭐냐?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이 소송을 갖다가 면하는 건데 뭐냐면 실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은 진행 중이었으나 이걸 실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소송 자체를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거 자체가 판가름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가 끝내버리는 거다. 왜냐? 이걸 갖다가 근거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 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을 갖다가 이끌어갈 이유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형사소송법 326조 이 면소의 판결에 의한 면소의 판결 4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이 재판이 그냥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설사 여러분들 1심에서 지금 현재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시행됐을 경우에는 이재명이 재판은 한동훈 대표의 지적처럼 면소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 말입니다. 이걸 노리고 그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내에서 이탈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뭐냐?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헌재로 가기 위한, 요즘에 그런 이제 표현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빌드업. 헌재로 가기 위한, 헌재에 대해서 위헌 심판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과거에 이재명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재명이가 자기 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이걸 갖다가 후보자 TV 토론 과정에서 부정했지 않습니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가 대법원에다가 위헌심판 재청 신청을 했습니다. 뭔 위헌심판이냐? 아니 이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거 안 된다, 그걸 갖다 신청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는 헌재한테 그걸 묻겠다, 이걸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말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정말 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정말 이 유권자들의 알 거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말 문제의식을 느껴서 헌재에다가 이거 위헌 심판하겠다, 대법원 재청 신청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재청해달라고 신청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 이 기사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면 상고심, 이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재판의 정지 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분명히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2심이든 3심이든 신청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헌재에서 위헌 심판 이거 결정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헌재법상으로는 180일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일 안으로 이 위헌 심판을 끝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권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권리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7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몇 명 있냐면 6명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하나 둘 셋,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이렇게 6명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이걸 갖다가 추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계속 6명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헌 심판 자체를 못합니다. 결정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7명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 정족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23조 심판 정족수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 심판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심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80일이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이는 분명히 이걸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왜 더불어민주당이 박희승이라는 자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느냐라고 하면 국회에서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지만 아니 국회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 정치적인 정치관계법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도 이 정치관계법의 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절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냐? 이거 헌재에다가 판단을 구해야 된다. 위헌 심판 신청을 해야 된다. 제청을 해야 된다. 대법원이 또는 고등법원이 이런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여론 선동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지적되는 제기되는 그게 뭐였습니까?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봐라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입법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절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던졌고 비록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지 않아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결됐지만 절대다수의 국내 대리인이 이렇게 찬성했는데 사법부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청 신청까지 안 받는다는 얘기냐라는 그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법원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걸 갖다가 이제 위헌 심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헌재에다가 그럴 경우에는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언제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다가는 이재명이가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된 상태에서 그냥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걱정되기 때문에 참 암담하다. 참 뭐랄까 옛날에 그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 법꾸라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헌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데 이 심판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이제 심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 위헌 심판은 18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여러분들 재판이 정지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의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헌재에서 위헌 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걸 갖다가 재판을 다 진행해 놓고 선고만 남겨놓고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을 갖다가 기다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갖다가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심판 결정 내 이런 것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 했냐면 최근에 헌재에서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 위헌 심판 이 신청에 대해서 합헌이다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2024년에 올해 6월 27일 날 이걸 갖다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2024년 6월 27일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결정 요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그걸 갖다가 삭제할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갖다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보호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대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언제 내렸냐면 2024년 6월 27일 날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이 헌재가 판단을 달리해야 될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 의석, 그리고 조국당 뭐 이런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동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소위 거야 의석으로 이걸 갖다가 밀어붙일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야, 국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들이밀 거라는 거. 이게 바로 사정의 변경일 뿐인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굳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야 된다.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 권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